안녕하십니까. 휴먼 닥터 최현호입니다. 제가 이 삼성서울병원에서 가장 많이 또 전문적으로 보고 있는 분야가 과민성 대장 증세 그리고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장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하는 그런 병은 크론병 또는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불리우는 소아 청소년기 때 제일 많이 오죠. 사실은 그 병이 희귀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설사를 오래 하거나 복통이 좀 오래 간다고 치면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찾다가 우리 아이 크론병 아니야? 우리 아이 궤양성 대장염 아니야? 그러면서 저에게 많이 데려오십니다. 제 외에는 그 두 분의 환자가 제일 많겠죠. 물론 이제는 전문적으로 크론병을 제가 전공하다 보니까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제 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한데 이 과민성 대장 증세가 혹시나 크론병과 구분이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서 저한테 오시는 분도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병을 한번 명확하게 구별시켜 드릴까 해요. 하나는 정말 중병이에요. 중병이라기보다는 겉으로는 심하게 보이지 않아도 오래가는 병, 난치병이 되는 거고, 하나는 아무리 아이가 아프고 그래도 그다지 치료하는데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병 아닌 증상이 되는 거겠죠. 어른들도 왜 스트레스 받거나 음식을 조금 많이 먹었거나 과음했거나 그러면 바로바로 설사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과민성 대장 증상이 소아에도 아주 많이 흔합니다. 소아 인구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20% 정도는 복통 설사를 많이 갖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 정도니까 20%면 200만 명이잖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소아의 200만 명이 그러고 있구나. 아주 많은 수의 과민성 대장 증세죠. 하지만 치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만 한다면 아마 아이를 키울 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일 먼저 이 병과 하나의 증상이 공통되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제일 흔한 게 만성적으로 간다. 그렇겠죠. 복통과 설사가 아주 오랫동안 가고 있는 거예요. 복통, 설사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혈변도 본다는데 사실 설사 오래 하다 보면 항문에 열상 같은 게 생깁니다. 헐잖아요. 그러다 보면 피도 흘리는데 예를 들어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의 혈변은 저 위에 장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과민성 대장 증상은 항문 주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변만 봐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긴 합니다. 이렇게 만성적인 상황이 복통, 설사가 오래가고 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체중이 어떻게 됐나를 보십시오. 체중이 줄지 않는 경우가 과민성 대장 증상이에요. 체중이 줄면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크론병이 더 많긴 한데요. 궤양성 대장염보다는. 그래서 그거가 명확하게 갈라지는 포인트가 되고요. 과민성 대장 증상은 내가 설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모든 영양을 다 흡수하는 상황으로 나머지만 설사하는 거기 때문에 체중의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아주 예민한 아이들 중에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는 아이들은 내가 먹으면 학교에서 변 볼까 봐, 꾸룩거릴까 봐 자기가 자신의 그 식이 상태를 두려워해서 음식을 덜 먹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그 경우에는 애매하지만 체중이 같이 빠질 수 있어요. 그건 병원에 왔을 때 저희가 아이하고 문진을 해보면 알겠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아이는 겁을 먹어서 대변 보는 거라든가 복통이 무서우니까 덜 먹어서 살이 빠진 거네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민성 대장 증상은 오히려 살이 더 찌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잘 먹으니까. 아시겠죠? 첫 번째 포인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만성적으로 오래 가니까 이 병을 구분하고 싶은데 사실 의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로 겉으로 딱 진단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줄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염증 소견이에요. 그럼 염증을 어디서 찾냐면 당연하겠죠. 혈액을 뽑고 피를 뽑고 또 하나가 대변을 받아보면 됩니다. 즉 혈액과 대변에서 염증이 없으면 과민성 대장 증상이고 염증이 나오면 크론병을 의심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장에 궤양이 생기는 병이 크론병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궤양으로부터 염증 물질이 흘러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대변에서 보면 칼프로텍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음식을 조금 잘못 먹으면 잠시 그 장에 손상을 받기 때문에 장이 손상받아서 칼프로텍틴 레벨이 한 200, 300, 400 정도는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크론병 같은 거나 궤양성 대장염은 아주 많이 올라가요. 뭐 1000, 2000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거를 확인하면 의심이 되네요. 이거를 얘기해 드릴 수가 있죠. 혈액도 마찬가지예요. 염증성 장질환은 그 염증이 내 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염증 물질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외래에서 쉽게 검사할 수가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두 가지를 검사해 보면 됩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실 크론병이라든가 궤양성 대장염은 특히 초기일 때는 피검사마저도 정상이에요. 근데 강력히 의심이 간단 말이죠. 그때 의사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이한테는 힘들 수 있어도 내시경을 해보면 돼요. 위장 내시경도 가능하지만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 내시경을 합니다. 저희 병원 같이 이제 대형 병원은 한두 살만 돼도 대장 내시경이 사실은 가능해요. 그 아이한테 맞는 작은 사이즈의 내시경 기구가 또 있거든요. 또 그리고 수면 마취라든가 아니면 전신 마취를 통해서 아이를 안정을 시킨 다음에 진정 마취를 시키고 대장 내시경을 하고 또 저희가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른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내시경을 하는구나 아시면 되는데, 이 내시경을 했을 때 궤양이 보이는 게 크론병이 되는 거고, 궤양이 보이지 않으면 이거는 과민성 대장성이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경우를 제가 보는데 외부 병원에서 검사를 해갖고 내시경을 촬영해서 저한테 가져옵니다. 크론병이 의심된다고 해서 가져오지만 제가 이렇게 리뷰해 봤을 때 크론병이 아닐 때도 꽤 많아요. 무슨 경우냐면 장염에 자주 걸리는 상황이 있거든요. 장염에 걸렸을 때 누구라도 내시경을 그 순간에 하면 궤양이 있습니다. 내 몸이 손상받은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모양은 크론병 모양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크론병이 아닌데 이제 엄마나 다른 작은 소아과 선생님들 또는 작은 내과 선생님들이 보내주는 그 내시경 사진은 크론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크론병이에요 하고 오인해서 보내주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경우 저희가 구별해 드리거든요. 보면 아니까요. 그래서 그 세 번째가 이제 내시경을 해보면 금세 알 수 있다. 네 번째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청소년의 크론병 걸린 환자의 한 60% 정도가 항문 모양이 이상합니다. 저는 집에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상하냐면 우리가 항문이 찢어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찢어지는 게 그냥 한 줄 6시나 12시 방향에 한 줄씩 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 군데로 항문이 찢어지기도 하고요. 항문에 피부 꼬리, 영어로는 스킨 태그라고 불리는지 이렇게 튀어나오는 살이 돋아오른다 그래요. 솟아오르는데 염증 살이거든요. 염증이 있는 살이라서 큼직큼직하게 보여요. 그게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그럴 겁니다. 엄마 나 항문 옆에서 고름이 묻어, 고름이 나와. 보니까 항문 옆으로 구멍이 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누공이라고 부르고 그 누공이 겉으로 드러난 피부에 드러난 구멍이고 속으로는 누관이 장까지 그대로 연결이 돼 있는 경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크론병의 60%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문이 이상하다 그러면 크론병을 의심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저희한테 의뢰되는 크론병 환자 중에 정말 반 이상의 수가 외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항문 증상을 호소하기 때문에 외과에 들렀다가 이상해요 하고 우리한테 보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문 증상을 집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제가 4가지의 구별점을 알려드렸어요. 1번이 아마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체중 감소가 동반한다. 두 번째가 검사에서 대변이나 혈액에서 이상소견을 보인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약간의 병원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항문을 보거나 또는 내시경을 했을 때 우리 눈에 띄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오래
동안 설사나 복통이 있었다고 다 크론병은 아니거든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에는요, 그냥 과민성 대장 증세는 가만둬도 또 나이가 들면 저절로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